요거는 하늘에서 찍은 지산동 고분군의 일부분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렇게 고분들이 산마루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주, 신라 경주하고 차이점이 대가야 고분들은 산마루에 있다. 네, 눈에 띈 딱 바로 보이는 차이점은 그것인 것 같은데요. 조성 시기는 400년부터 시작해서 562년에 대가야 멸망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조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분 중에서 오늘 보실 고분은 요 44호분인데요. 요 44호분은 1977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발굴하고 나서 산 위에 있는 그대로 복원을 했고 그 내부를 복원 당시 모습 그대로 1대1로 여기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은 실제 무덤은 아니고 복제품인데요. 1대1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44호분 안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름은 긴 쪽이 27m, 짧은 쪽이 25m입니다. 제법 크죠? 그리고 이제 위로 쌓아놓은 흙 높이는 6m 정도 되고요. 구조를 보시면 맨 중간에 으뜸 돌방 있습니다. 으뜸 돌방이 이제 그 주인공이 있는 자리겠죠? 그리고 딸린 돌방이 보통 대가야식 고분에서는 11자형으로 으뜸 돌방 옆에 나란히 하나 있거나 아니면 T자형으로 으뜸 돌방의 다른 면에 하나 있는데 이 고분은 특이하게 딸린 돌방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 가장자리를 쭉 돌아가며 있는 돌 덧널인데요. 32개의 돌 덧널이 있습니다. 처음 발굴했을 당시는 이런 형태의 고분은 처음 발굴한 거라 가지고 뭘까, 이 돌 덧널은 뭘까 궁금해 했는데 결론은 이제 기록에 있던 순장 무덤을 우리가 발굴했구나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굴된 순장 무덤이고 또 순장자 인원을 한 40명 가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서도 최대 규모의 순장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시면 1977년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쯤 가야 문화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운드가 네. 그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네네. 저기 가시다 보면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었고 조금 훼손도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 문화를 연구하려고 네. 학술적으로 발굴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떤 돌방은 보시면 이제 왕이 있는 자리고요. 딸린 돌방은 그 창고지기가 한 명씩 순장돼 있으면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장 무덤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때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지금 현생에서와 똑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나서 왕노릇을 또 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일단 무덤을 좀 크게 사후 세계의 궁전이니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딸린 돌방에는 곡물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갔고 그리고 또 이제 왕노릇을 해야 되면 부릴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신하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네. 이게 그 돌 덧널이 이제 순장자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보통 다른 곳에 가면 큰 구덩이를 하나 만들고 공간을 하나 만들고 같이 순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가야 순장의 특징은 거의 1인 1실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덩이는 물론 부부라든가
뭐 자매가 있든가 하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은 1인 1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신하고 껴묵거리, 부장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목각분을 쓰는데 대가야는 석실을 만들고 위에 덮개도를 덮는 양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구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큰 돌을 저기 지금 저 주산에 가면 큰 바위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저렇게 구해다 와서 덮었는지는 약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요. 주인공은 그 학자들도 다 추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에 그렇죠. 뭐 지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대가야 시대에 왕에 대한 기록이 16명의 왕이 있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대가야에 16명. 네, 16명의 왕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이지는 아시 왕이고 마지막 왕은 도솔지 왕이고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지 왕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중국 남제서 역사책에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479년에 하지 왕이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서 보국 장군 봉국 왕이라는 벼슬을 받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때를 대가야의 최전성기로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가야가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인 신라 백제세에 끼어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교류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한 때였다라는 것을 네, 479년. 479. 네, 그래서 이 무덤 같은 경우 딸린 돌방이 2명이나 있고 순장자의 수도 40명에 이르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전성기 왕의 그렇겠죠. 무덤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그래서 학자들 간에 44분의 주인은 아마도 하지 왕일 것이다. 하지 왕일. 네.